2023년 4월 29일입니다. 지금 일산은 어둡고 비가 줄줄줄 내리네요. 밤새 내린 거, 아니 새벽에부터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공원, 인조잔디공원에 일요일 아침마다 그 축구공 가지고 연습하던 아이들이 안 나오고 좀 고요하네요. 고요한 것도 좋고 아이들이 시끌벅적 노는 것도 좋고 이 4월도 이제 오늘 내일입니다. 시간이 빠르죠. 나이가 드니까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방지게 어제 저희 모친을 뵙고, 네, 모친께서 이제 거의 구순이 다 가까워지시는데 거기에 비하면요, 제가 그래도 20대, 30대, 10대, 사실 솔직히 10대는 그냥 열심히 산 것 같아요. 20대도 열심히 산 것 같아요. 20대 초반은 같지 않게 학생 운동한다고 돌 던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그 뒤로도 마찬가지. 그것도 하나의 삶이죠. 근데 그냥 너무 많은 고민과 너무 많은 일과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싸우고 술 처먹고 또 간혹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다 어영부영 지금 쉰도 이제 54시 됐나요? 54시군요. 54 되니까 이제 살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아지는 나이가 되면서 꺾어지면서 이제 3분의 2는 산 것 같습니다. 3분의 1 남았죠. 55면은 대충 앞으로 제가 20년 정도 50몇 년 산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또 이제 병으로 앓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략 15년 정도 활동을 하겠죠. 20년 잘하면 20년 정도. 제가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 저보다 젊은 분들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즐겨라. 근데 즐기는 건 돈이 있어 즐기는 게 아니다. 마음, 생각 가지고 카르페 디엠 그게 다른 뜻일 수도 있지만 즐기고 지금에 충실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도 많다. 지금에 충실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 제가 수상한 메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담 아니면 그런 어줍지 않게 조언을 드리는 그런 거를 녹음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즐길 수 있고 지금 뭔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못하기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는 제가 이천에 다녀오면서 사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의 단초를 좀 잡은 것 같아서 그게 완결되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오면서 사실 그저께죠. 그저께 한 3일 이틀 됐나요? 소설가 작가신데 예전에 이제 제 팟빵 크라이마이랑 또 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유튜브는 안 보신 것 같고 팟빵을 보신 것 같고 또 그거 말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작에 대한, 자신의 작품에 대한 뭐 조언을 구하신, 요번에 이제 다른 작품 하나를 어느 정도까지 쓰셨는데, 그 수사 관련된, 핵심적으로 수사 관련된 정통 수사 드라마 작품은 아니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주요 소재인 그런 작품을 쓰셨길래 이제 저한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맞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찰 수사팀 내에서는 수사관들이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 그리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뭐 프로 작가, 프로 소설가 분도 있고, 프로 드라마 작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정식으로 뭐 계약을 해서 도와드리는 분도 있고,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안면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단발적인 걸로 도와드리는 분도 있고, 다 좋습니다. 특히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런 거죠. 작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냥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단의 프로의식들, 그게 뭐 본인이 아마추어 작가이든 프로 작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아마추어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한테 자기 인생은 다 프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작품, 자기 새끼인데 그게 허투루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를 또 뭐 물어봐 주고,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뭐 그렇죠. 돈 되는 거, 돈 안 되는 게 구분을.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라도 나한테 쓰임새가 있구나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자체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지금은 이제 저도 강의를 안 하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지방사립대학이 이제 거의 거덜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거의 뭐 벚꽃 피는 순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문을 닫겠죠.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뭐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은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지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거고, 강남의 대치동, 뭐 강남의 어디에서 뭐 재건축으로 해서 뭐 70층 넘게 아파트를 짓거나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거기 근처만 이제 잘 되는 거죠. 서울에서도 거기 근처만 뭐 수십억 뭐 이런 아파트, 아니면 이런 게, 그게 다 분양이 되겠습니까? 분양이 된다 한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바벨탑, 아니면 무너진 허황된 탑처럼, 이게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균등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기득권 엘리트들의 무지함, 지금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싹 다 갈아엎어 갖고 싹 다 그냥 그 한강 물속에 처박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오늘 요 눈에 딱 띄는데 제가 참 이게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로스쿨 오탈자라는 개념입니다. 오탈자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변호사 로스쿨 나온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5번 탈락하면 그 다음에는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오탈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한 50%쯤 되는 것 같습니다. 50% 조금 안 되는. 누적하면은 사실은 보통 한 3번쯤 되면은 거의 붙죠. 그러면 오탈자 5번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뭐 전국에 로스쿨 몇백 명쯤은 되지 않겠습니까? 몇십 명, 뭐 백 몇 명. 근데 이제 왜 이러냐? 경찰청에서는 이 오탈자를 대상으로 경사 이파리대에게 특채를 추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찰은 로스쿨 예전에는 사시나 이제 사시 출신들을 특채했습니다. 경정으로 5급 공무원이죠.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권은희 지금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시특채죠. 뭐 사시특채인 사람 근데 1년에 뭐 한 5,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는 사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되면서 이제 로스쿨 출신들은 경감특채라고 해서 그거보다 한 계급 낮은 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지금 있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든 근데 웃기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로스쿨에 5번 떨어졌다는 거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떨어진 오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평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법학이라든가 변호사 자격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사시만 10년 준비하고 20년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진 사람들은 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게 운이 없다고 해야 되나? 모르죠. 왜냐? 시험이란 것은 어쨌든 일정한 그 규격하에 거기에 지식을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법학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자격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설정이 된 거고 거기에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집증을 합니까? 그래. 근데 왜 이게 이런 문제가 되냐면 지금의 법학과는 대부분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이 없는 법학과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로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최근 주요 대학 법학과가 사라지면서 법학 관련 인력 선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탈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인 거고 왜냐? 법학을 어느 정도까지 안다고 하는 그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오탈자 로스쿨을 어쨌든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공부했지 않냐. 그건 누가 몰라요? 그리고 근데 일정한 규격이 있는 자격시험을 통과 못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법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전문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성을 입증 못한 사람을 경사로 특채하게 되면 그러면 로스쿨 자격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경감특으로 이미 제도적으로 특채를 하고 있고 경사는 특채한다고 하면 이게 계급
정치적인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이 딱 보면, 야, 니네들은 야, 그 5년 동안 로스쿨 3년 공부하고 5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아니면 얼마나 거기에 안 맞았으면은 거기 떨어지느냐. 일종의 열패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공무원, 그것도 법학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6급, 7급 공무원의 자격을 준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아니, 그럴 필요 없이 일반 순경 공채의 법학 전문, 법학 관련된 과목으로 공채를 한 후에 차라리 그 사람들을 로스쿨과 비슷한 형태로 재교육을 시키거나, 이게 그 사람들에도 맞고 국가공무원의 운영에도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안을 낸 놈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탈자라고 하는 이런 거죠. 대학 입학 이러면 되나요? 서울대를 삼수해서 떨어진 사람은 지방사립대에 우선권을 주는 건, 이거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맞나요? 안 맞죠. 안 맞는 게 그렇게 못하죠. 할 수도 없는 거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진짜 법학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으면은 돈을 좀 더 들여갖고 로스쿨 출신을 뽑고 거기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경사 출신의 법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랑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전제가.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물음부터 봐야 돼요. 즉 말하자면 순경으로 채용 시험을 형사법으로 했더니 이게 대충 9급 정도 시험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어떤 형태의 수사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법학 특채, 법대 특채 같은 것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법대가 없어지면서, 법대가 이제 로스쿨 시스템 바뀌면서, 그러면은 그 정도의 경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경찰 애들이 조사를 하는데 횡령 배임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런 법적 지식이 필요한 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시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급 정도의 시험으로는 그 전문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순경 정도의 채용을 그렇게 수백 명을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수백 명을 뽑는 대신에 그 뽑는 인원을 반으로 줄여갖고 직급을 높여갖고 이런 이 7급 수준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사 수준, 로스쿨 졸업한 건 아니라도 법대 졸업 수준의 것으로 채용해서 전문성 있게 뽑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경찰에, 이건 사실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다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경찰의 이 법학 전공자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족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경찰이 그냥 군대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대충 그냥 법 조금 아는 애들을 부대 단위로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사수 부사수를 해갖고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제대로 된 흔히 말하는 보수교육, 말하자면
경찰 수사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뭐 그럴 만한 실력 있는 애들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기간도 안 주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능력도 없어 실력도 없어. 그러니까 사고가 터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겨. 그럼 하지 말고 그럼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해라 라고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기존 공채를 많이 뽑고 그 중에 이런 걸 득채로 조금 뽑게 되면 비용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이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 뽑아 놓는데 이게 소수의 득채를 뽑아봤자 이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경찰의 부대 단위의 수백 명의 일반 공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제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를 줄이고 왜 이들이 필요하냐면 경찰을 말 그대로 말 잘 듣는 경비 경찰이라든가 이런 머리는 없는데 시키는 일은 잘하는 무식하고 뭐 이게 이렇게 용감한 범죄하니까 때려잡고 이런 거 이게 익숙해져 있다. 지금의 수뇌부 놈들도 주로 경찰대 출신이라든가 고시 출신 이런 놈들이 지들은 이제 탁상 행정, 뭐 책상 행정하고 이렇게 그걸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뛰어보지도 않고 막 그런 놈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를 하려는 놈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돼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을 뽑아라. 대신 지금처럼 구급에 있는 이 구급처럼 순경들을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 없다. 그 중에 반을 줄여라. 그 비용으로 자격 있는 더인 사람들을 더 뽑아라. 그러니까 소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재보수 교육을 하면은 전문성과 인력 부족이 해결된다. 지금은 이렇게 이 공채 경찰들을 많이 뽑아놓는 결국 경비 경찰을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경비 기동단, 기동부대 해서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 능력은 없고 머리는 안 되는데 그냥 방패 들고 몸만 대갖고 하는 이런. 결국 그 여파와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놈의 새끼인지 진짜 황당한 게 로스쿨 오탈자를 경사로 특채한다고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좀 황당한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문적인 어떤 수사관 운영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직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진짜 돌대가리들이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니까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전문가들의 일하고 하는 놈들도 전혀 이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따위 혹시 짭새란 소리, 짜발이란 소리 듣고 무식하고 실제로 사건은 못하는 이런 수사관을 양성하는데 수사관을 만드는데 왜 법학만 생각을 합니까? 범죄학이라든가 범죄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적인 어떤 학문 영역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더 큰데 그러니까 수사하니까 형사법을 알아야지. 당연히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형사법은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중심으로 하니까 형법과 형사법은 잘 알아요. 그런데 범죄를 모르네. 그러니까 얘네들 로스쿨 나온 애들 이라든가 혹시라도 이 7급 애들을 뽑았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일종의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참 무식한 짓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죠. 박근혜 시대든 문재인 시대든.
이제는 경찰의 그 수사 업무라든 이런 것들 정상화시켜야 된다. 과거 식민시대부터 왔던 이런 무식한 부대 방식, 부대 중심, 군대식의 이런 경찰 인력 운영은 더 이상은 일을 하는 사람도 벅차고 국민들은 더 지치고 충분한 서비스를 못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대다수의 쫄따구들 위에 아주 소수의 막대한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능력은 없는 돌대가리들의 이 상층부, 이런 기형적 구조, 차제의 계급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 중간관리자, 상급관리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급보다는 전문성과 일, 결국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야 될 것은 경호문제, 경호. 예를 들면 이제 윤희근이가 지금 가서 경찰 경호부대를 격렬했다. 경찰 경호부대라고 하는 것은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찰 경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 경비단은 서울경찰청에서 매년 120명 이상 뽑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아놓은 경찰의 경호 경비 인력들이 전문성보다는 그냥 부대예요. 근데 얘들의 상당수는 전문적으로 경호 인력으로 가진 않아요. 그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경찰로 와요. 얘네들은 근데 그냥 대통령실 그냥 경호밖에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요. 또 배워야 돼요. 얘네들 가르치고 얘네들이 또 사고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만 아니라 얘네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실제로 시키면 잘해요. 근데 전문성이라든가 수사라든가 또 이런 거 또 배워야 돼.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근데 계급은 높아. 그러니까 이제 또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의 경비부대나 경비 부분은 실제로는 과감하게 분리시키고 전문적인 수사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것도 전문적인 인력을 적은 인원이지만 작고 강한 능력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경찰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거다. 무능하고 시민보다는 지들의 개인적인 어떤 건 하는 그런 경찰, 실제로 시민한테 봉사하는 경찰은 없고 오죽했으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경우만 있는 몇몇 정도. 이런 어떤 이 경찰의 이것을 아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오탈자를 경사 특지하겠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 놈들이 경찰 수뇌부니 참 갑갑하고, 근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경찰 수뇌부는 좋죠. 부대 단위에 불만이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것도 공무원 월급 주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참 말을 해도 씨가 안 먹혀서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는 놈들도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경찰 관련된 경찰밥을 먹었다는 놈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 근처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문제 제기가 없어서 어쨌든 이건 이제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